예, 오늘 총선 한 달 앞두고 저희 최고위 회의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사항은 결국 저희는 선명한 야당이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2년간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심판하는 선거로 이 선거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 대우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고 그리고 가장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 개혁신당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진 일방주의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던 인물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의 기수로 그 당을 선택하신다면은 아마 그 당에서 조국 대표가 당선된다 한들 국회의원에 취임하기도 전에 아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하고 국정 심판에 동력이 꺾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던 무능한 민주당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왔던 우리 개혁신당이 유일한 대안임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례 신청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도부 중에서도 신청자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비례대표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김종인 위원장께 직보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절차 전체를 관장하시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관위의 권위 하에서 이런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당원들 행사 가지셨는데 혹시 현장에 나온 당원들 주 나이대라든지 현장 분위기? 아무래도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탄 지역에 있는 당원들, 그리고 또 일부 타 지역에서 온 당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온 당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특히 이원욱 의원님께서 이 개혁신당의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개혁신당이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그리고 세대 간의 조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당원들이 합당 이후로 처음으로 굉장히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당원 대회였다라는 평가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탄 지역에서 화성정과 황상을에 있어가지고 당원들 간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선거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출마하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확인해 주시면. 제가 사전에 교감을 한 바 없고 제가 그거를 개인의 어쨌든 출마 의지 같은 것을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또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기인 도의원 개인에게 아마 문의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가지고 김정인 위원장께서 천명하신 그런 원칙, 당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는 당 대표로서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런 공천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그 목표 자체를 잘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지도부 인사들도 결국 지역구에서 뛰는 사람들, 후보들에게 보탬이 되는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도태우 변호사한테 장미찬 최고위원이 마음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할 때도 있지만은 또 스펙트럼이 매우 좁아져 가지고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매우 이념적 색채가 강해졌고 보수 통합만을 외치면서 선거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때도 그랬고요. 그때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원 100%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룰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그것이 마냥 다수의 양해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지나간 상황이었는데
일반 국민에게 가서 이건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 10분 정도에게만 물어봐도 열의 9은 해당 발언이 선출직 공직자가 될 사람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합리적인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당심 100%라는 전당대회 룰로 일부 인사에게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 지역에서 공천에서 일부 문제가 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모순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또 파생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치죄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정치적 목표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 비석격인 인물과 그 대변 자격 대변인에 해당하는 인물을 공천하려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짚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초기에 국민의힘은 무음 공천이라고 할 정도로 현역 재공천을 통해서 잡음을 안 나는 것처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명행사 공천을 했었는데 저는 그 양 공천 모두 실패한 공천이었고, 그리고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가 생각하기에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공천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